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3보험 모의가사반 강의 맡은 강사 배원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 소개는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아시니까 또 책자를 통해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자, 오늘 시험 첫째 시간인데 소감이 어떠세요? 좀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이 첫 시험이라서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만심을 버리게 하는 게 나은가, 또 쉬운 문제를 내서 용기를 갖게 하는 게 나은가 고민을 하다가, 모든 시험이 1번 문제는 좀 쉽게 내잖아요. 그죠? 용기를 가지라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평이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3보험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될 문제라고 냈고, 그래서 점점 강도를 높여가지고 계산 문제 4번 실속 문제는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로 냈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조금 평이한보다 높게 이렇게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첫 시험 치고 절대 낙담할 필요도 없고, 그죠? 한 3번, 4번 시험 치면 감을 잡을 거예요. 감을 잡을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간이 갖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남으세요? 제가 오늘 한 78일, 그죠? 그래, 안 남았어요? 수수한 2일이나 이렇게 남았어요. 아, 그래요? 78일 맞을 겁니다. 오늘이, 오늘이면 3일이죠? 3일이니까 28일 되겠네, 그죠? 그 다음 31일, 19, 그럼 78일 됐네, 그죠? 빼야죠, 18일이니까. 18, 시험 친 날까지? 뭐 77일 많이. 그래, 77일, 어쨌든 간에. 좋은 날이네, 이거, 77일. 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첫째,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이란 건 어려울 거고, 입장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멘탈을 강해야 되지, 지금부터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특히 그 고참들,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불합격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장황한 설명을 먼저 해요. 물으면 공부 좀 하냐고 물으면, 특히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관리자들, 자격증 자동차나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 자기 공부한다고 언제부터 내한테 얘기했는데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 변명을 미리 내놓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합격하는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오로지 전력 투구를 해도 오로지 합격하는 거,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면에서 보충해야 되는지, 시간 계획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 굳이 시험은 떨어질 수 있고 합격할 수 있는데, 굳이 떨어졌을 때 대비해서 친구들, 옆에 사람한테 변명할 필요 없이 내가 합격할 거야, 합격해야 돼. 합격한다는 말을 미리 하고, 떨어지더라도 합격한다고 생각, 이렇게 해야 돼. 생각을 밖에. 그래야 자기 스스로 방법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갑니다. 이거는 회사 직장생활 해분들 마찬가지예요. 앉았을 때 변명 보다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찾고 방법을 찾고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야,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매 시간 꼼꼼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수강생들이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학원생들이 많이 오게, 계속 고민하면 방법도 하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탐마 돌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시간에부터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죠. 합격해야 된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합격해야 된다. 그럼 합격해야 될 거냐?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어느 과목이 부족한지, 그럼 알 것이고, 그 과목 부족한 걸 어떻게 배울 것인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잠을 6시간을, 1시간을 더 줄이자. 좀 농담하고 노는 걸 줄이자. 전철 시간을 이용하자.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모르는 문제가 있다. 학원에 가서 물어보자. 친구한테 물어보자. 이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스트 다 하면, 이 시험은 항상 얘기하지만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수재들이 모여가 몇 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비슷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부터는 변명을 찾지 말고 어떻게든지 합격할 수 있을까? 오로지 합격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뭐 죽을 일은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 이거죠. 그럼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잊지 않게 부탁하고, 자, 강의, 이게 중간에 떨어지네. 자, 강의 계획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설명을 좀 해드려요. 자, 7주간 강의합니다. 그 중에서 6주간은 강의하고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제 계획은 7주 최종 시험 한번 치고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전체 책을. 그죠? 그래서 그 예정은 그겁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7주 동안에 시험을 친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를 한 6개 정도 내고 작은 문제까지 10문제가 낸다 하더라도 70문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 문제 빼고 나면 약술 문제는 40, 50개도 안 된다 이거죠. 못 한다 이거죠. 재산보험을 40, 50개 문제로 추격할 수 있나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매 할 때마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죠? 주변의 거를 장마다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꼭 그걸 정리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제3보험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 보면은 모의고사반을 4주, 5주, 뭐 여러 6주 이렇게 짧게 하는데 저도 작년까지는 8주를 하다 7주로 줄였어요. 수강생들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요새 수강생들 특징은 짧게, 어쨌든 간에 짧게 빨리 끝내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적은 노력을 들이고 뭘 하고 많은 얻는 게 그런 게 몇 개 되나요? 그죠? 그래서 수강생의 취향이 그러니까 1주, 7주 줄였는데 또 학원마다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가 자, 그냥 강의는 3시간이 되든 4시간이 되든 내가 알고 있는 거 강의하기 전에 책 좀 보고 와서 열심히 몇 년 한 거니까 강의하면 그래 끝이에요. 근데 이 모의고사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 그래도 내가 듣는 수강생들한테 훈련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문제 하나, 시선 문제 하나 내는 것도 며칠을 걸려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의고사 문제를. 간단하게 내려면 몇 시간 만에 내죠. 뭐 이유도 없죠. 기출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다른 거 남은 거 뺏기고 기출 문제 가다가 날짜만 바꿔가지고 내면은 몇 시간 만에 한 문제 내죠. 그 성의 없이 내지 않고 진짜 문제다운 문제를 왜냐면은 이 7번 테스트가 모든 문제를 다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 가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그 기출문제 여러분 시험 치고 나면은 채점해야 되죠. 채점해야 피드백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드니까 학원에서 별로 5주, 6주 이렇게 해버리죠. 모의고사 반을. 근데 짧은 기간이다. 절대 긴 기간이 아니다. 7주 동안. 그래서 매주 할 때마다 정리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각자가 알아서 반드시 정리해 줘야 돼요. 그죠?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들을 제가 그냥 할 때는 7주 동안을 펴놓고 미리 최근, 자, 예를 들어서 표준약관이다. 이러면 표준약관에 최근 3년 동안 나온 문제들, 또 이제까지 중요한데 하나도 안 나온 문제, 이런 걸 다 생각을 해가지고 꼭 알아야 될 문제,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내겠다. 다 이렇게 해서 내는데 그래도 다 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냥 꼭 알아야 될 것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쭉 정리를 해야 전체를, 그죠?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는 실제 90분 하잖아요. 그죠? 9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 90분에 다 푸기 조금 오버되는 한 100분 정도는 걸릴 정도로 좀 분량을 많이 낼 거예요. 아마 테스트를 할 때. 그죠? 테스트를 많이 하고. 난이도도 마찬가지. 난이도도 평균 이상으로 110%, 120% 정도의 난이도를 테스트 할 거예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과거에 들고 올해도 마찬가지. 그죠? 제3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약관. 그죠? 실손. 장애, 특히 올해는 개정장애.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의 99%가 매년 나오니까 이 세 개에 대해서는 항상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그죠? 이 세 개 문제는. 그래서 모의고사 때마다 이 세 개는 꼭 약술이든지 계산이든지 꼭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표준약관하고 실손보험하고 특히 개정약관
개정약관. 작년에는 개정약관, 개정장애 분류표. 장애에서 40점이 나왔고, 표준약관에서 35점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CI하고 실손,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표준약관 실성, 특히 개정장애에 대해서 30점 내외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죠? 개정장애도 거의 다 외우시다시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 외우시다시피. 그걸 어떻게 다 외우느냐? 다른 친구들은 다 외워가는데, 다른 사람 외워가면 나도 외워가야지. 그죠? 다른 사람 외워가는데 나는 안 외워가. 이건 못 외워. 난 안 할 거야. 나오든지 말든 그럼 떨어져야지. 재수해야지. 그죠? 자, 꼭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강의 계획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피드백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원래 시험지 보니까 작년 학생들보다가 시험지가 다들 잘 써요. 재수생 같아. 재수생 같아. 그죠? 원래 이 정도면은 실력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거나 실무하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 여러분 합격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높아질 수 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자, 특히 올해가 2018년도가 뭐예요? 이제까지 320명을 신체 손해사장사에 뽑고, 나머지는 뭐예요? 절대평가 했잖아요. 그죠? 기존 손해사장사들은, 그죠?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320점의 카트라인이 42점이면 42점 합격생들은 다 합격시켜줬죠. 그러다 보니까 320명이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 150명 됐나요? 100명 넘은 것 같은데, 그죠? 기존 손사들이. 그럼 결국 뭐예요? 500명을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거의 대충. 그죠?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320명을 500명을 만들어줄 거냐? 잘 안 만들어줍니다. 개발원에서, 저도 사무실 회사 있을 때 했지만, 개발원에서 한 번씩 회사마다 손해사정사 수요 물어오죠. 물은 뭐예요? 320명 너무 많다고 다 답변 보냅니다. 왜 자기들 손사 있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답변 보내는 거죠. 개발원에서 마찬가지 평균 40점도 올려줘가 40점에 합격시키니까 질이 더 나빠지니까 다들 반대하죠. 높이면 안 된다고 320명보다. 그 320명 유지할 확률이 많다. 그럼 뭐예요? 500명에서 320명. 결과적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거죠. 그죠? 내년에는. 그 다음에 기존에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 4종이나 3종이 라이선스를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시험 치니까 그 사람도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죠? 특히 자동차 보상하는 사람은 거의 시험 책을 안 봐도 10년, 20년 보상하잖아. 자동차 보상. 그죠? 책을 안 봐도 대충 60, 70점은 맞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하고 여러분 같이 경쟁해야 돼. 내년에 재수를 하면은. 그래서 원래 끝을 내야 된다. 잊지 않도록. 그죠? 작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수업 진행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하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답안을 여러분들 별로 안 줬는데, 제 스타일로 공부를 안 해요. 집에 가서 수업 시간에 그저 대충 이래 듣고. 그래서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저는 답안지 같은 걸 연습 문제를 안 줬는데, 원래는 약술 문제 같은 거는 간단한 거라도 목차 정도는 여러분들 나눠 듣는 대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반드시 집에 가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가서 또 제3봄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 집에 가서 해보면 잘 하고 싶지 안 하고 눈으로 그죠? 머리로 해보고 때려치운다고.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눈으로 머리하고 치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를 반드시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서 풀어보도록. 그죠? 거의 다 풀어보도록 연습하고 가세요. 시간 없어요. 그죠? 꼭 연습하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은 한 3회 정도는 피드백을 개인별로 해주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피드백을 할게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되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서너 번만 피드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적응을 잘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피드백을 해보고, 공부하다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또 물어도 되니까, 그죠? 언제든지 물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러분 공부 방법은 첫째, 자, 모의고사
뭐 학원도 많고 뭐 선생님 학원이 많은 선생님도 많고 모의고사도 많겠죠. 일단 모의고사 이것저것 모으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5,000원, 10,000원만 주면 모의고사 다 모아가지고 해답지랑 같이 모아가 돌아다니고 그러더만은 그 신경 없어요. 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내가 하는 거 이거라도 정리를 잘 하고 내 스스로 내 거 해야 돼. 내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시험 쳐봤지만 모의고사 여기 저기 모아놓은 게 1년, 2년 거 모아놓은 것이 엄청 스트레스예요. 모아놓기는 잘 모아놨는데 시험 때가 되니까 좋은 문제 같은데 보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한번 TV 보는 거예요. 걔 시간 낭비하고. 그 TV인다고 되는 거예요. 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지. 그것도 내 과목이잖아요. 어찌라고. 단순화시키세요.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거 제때 그날 그 정리를 꼭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공부량이나 사람들 다 틀리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 절대 눈으로 머리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제3보험 이거 답안 작성 때문에 그죠? 직접 해봐야 돼요. 그냥 눈으로 머리로 공부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특히 계산 문제는 제가 7-8번 테스트하고 이 실손의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문제 하나하나마다 많이 좀 꼬아가지고 실제 이런 시험 문제에서 일이 안 나오죠. 그죠?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은 그렇게 꼬을 정도로 실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없고 또 리스크한 그런 면도 있으니까 이 꼬아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뭐예요? 어떤 형의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꼬아가지고 테스트를 대여섯 번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게 뭐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는데 왜 꼬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취지가 그런 거니까 몇 번을 하고 나서 모든 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가 어차피 합격하고 할 거니까, 그죠? 실무를 하든지 할 거니까 이 기회에 제3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공부를 한번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이나 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 정도를 하고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은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저께인가 지난주인가 복합장애하고 기왕장애 한번 물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복합장애, 기왕장애하고 제3보험 장애를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무슨 얘기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자, 배상 책임. 자동차하고 여러분들 배우는 책임보험이잖아요. 그죠? 배상 책임이잖아요. 그죠? 배상 책임은 뭐예요? 노동상실률. 사람의 노동 상실을 100% 기본을 하고 그 100%에 대한 손해가 얼마를 입었냐를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합장애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A% 더하기 A 마이너스 100% 빼기 그죠? 이거 기왕장애랑 헷갈려서 그렇죠? 자, 복합장애는 100% 빼기 A% 곱하기 B% 이래 되는 거고, 그죠? 기왕장애는 A% 더하기 100 빼기 A 곱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앞에 A 플러스 복합장애. A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위, 아래가 복합장애고, 위가. 갑자기 나도 헷갈리네, 그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밴드에 올려놨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죠? 바뀌었네, 그죠? 그죠? 이게 기왕장,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갑자기 헷갈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동력 상실률 기준, 100%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기왕장애가 있으면은, 뭐예요? 100% 중에서 빼고
이걸 보상해 줄 수 없죠. 그죠? 이미 보험가입하기 전부터 그래서는 빼고, 그리고 이번에 그 장애 입은 걸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죠? 근데 제3보험은 뭐예요? 제3보험은 노동상실률하고 관계없죠. 그죠? 노동상실률 관계없이, 자, 그냥 약관 장애 분류표에, 자, 한 눈, 두 눈 실명이면은 그냥 100% 장애보험금에 100% 준다. 뭐 하면 준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200% 되고 300%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제3보험 장애는 어떻게, 첫째, 사고 때마다, 사고 시마다 장애보험금 준다. 예를 들어서 A 사고로 장애 20% 얻었고 B 사고로 20%, 30% 얻으시면 20% 주고 30% 다 준다. 이런 뜻이죠. 이 조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러나 기왕장애가 있으면은 빼고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리에 20%가 있었고 또 다리의 상태가 악화돼서 30%가 되었으면은 10%만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조항이 있고 또 요 조항이 있는 거죠. 그죠? 기왕 조항이. 그죠? 그 다음 뭐예요? 또 사고당 장애보험금을 100% 주니까 사고가 3번, 4번 나오면 200% 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3보험은 정액보험이고 약관 장애 물표량을 두고 이런 상태가 되면 돈을 얼마 줄게.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노동상실률하고 관계없이 항상 100%도 넘는 거죠. 그죠? 100% 넘을 수 있다는 거죠. 200%도 이론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배상 책임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죠? 그죠? 하고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 제3보험은 정액보험이고, 그죠? 그냥 제3보험은 이런 상태가 되면 돈을 얼마 줄게. 그리고 보험료를 그만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고는 그래 주는 거예요. 노동상실과 관계없다는 거죠. 그 좀 이해를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부터. 자, 문제 4번. 제3보험의 계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요령이에요. 요령. 그죠?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방법이 세매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아래 제조건을 읽고 피보험자 김철수에게 지급해야 할 실손노로비를 각 병원별로 산출하라. 자, 병원별로 당연히 산출하게 되겠지만 잘 보세요. 이거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병원별로 산출하고 그 산출한 비용 입원 의료비 외래 처방 3가지로 나눠가 총 의료비를 쓰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그 얘기가 자연적으로 그래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약 사항을 항상 볼 때 체크를 해라 그랬습니다. 자, 기본형, 선택형 2가 있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문제를 마음이 급해서 시험장에 풀다 보면 이 선택형 2 표준형으로 막 풀 수가 있으니까 항상 체크를 해놔라. 선택형 2에 그다음 상계 비급여 특약이 들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2천만 원을 뒀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지금 출제 의도가 뭐예요? 그죠? 보상 한도와 자기 부담금을 건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가입했네? 풀지? 이러면 문제가 틀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입원 의료비가 가입 한도가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적었다는 말은 출제자가 보상 한도를 묻거나 또 그걸 묻는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걸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래에서 20만 원, 10만 원 항상 보상 한도에 걸리는 거예요. 그죠? 보상 한도에 걸린다. 자, 보험기간은 20년이고 항상 외래 처방할 때는 무조건 나왔다. 통원에서 외래 처방은 한도가 20, 10이다 보니까 보통 20, 10, 15, 15 이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보상 한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온 보상 한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원 의료비. 시험 문제를 보면서 천천히 그걸 다 체크하고 풀어야 돼요. 자, A대학병원 위암 상기로 15일간 입원했고 700만 원.
자, 지금 비급 본인 부담 로비와 비급 로비가 여기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나오면 뭐가 걸려요? 항상 자기 부담금을 생각해야 돼. 왜요? 자기 부담금은 계약일 기준으로 연간 200만 원 초과하면은 초과는 보상하게 돼 있는데 대충 보면은 1년간에 1000만 원이면 표준형을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1000만 원이 대충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 로비 부담금이 이게 10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은 자기 부담금을 묻고 있다는 거를 체크를 계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요령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외래 로비. 자, 외래 로비도 뭐예요? 20만 원인데, 그죠? 자, 위장 검사 이렇게 해서 병원비가 지금 20에 10인데 지의원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네. 그죠? 30만 원은 한도 걸었다는 거지. 그죠? 한도 이렇게 딱 써놔야 된다는 표시를 체크를 연필을 한도 이렇게 딱 써놔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처방에 가면은 또 K 약국에 한도 딱 걸리게 해놨죠. 그죠? 한도 걸리게 해놨다. 자, 그 다음에 항문 직장 고름 농량 K의 60일 치질이나 항문 질환은 뭐예요? 실손에서 대부분 비급여 면책을 그러는 거죠. 그죠? 비급여 면책을 걸었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건을 봅시다. 피보험자는 건강보험 적용자다. 자, 이건 뭐 악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해 놓은 거고. 자, 계산의 편의상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신경 쓰지 마라. 그까지 계산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죠? 예시 다시 조건도 많이 줘야 되니까 그거는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10일 날 위장 출혈이 의심되어 H병원 내원해서 용종 제거 수술하고 조직검사 암진단 받다. 즉 F병원이죠. F병원에 가서 외래로 가서 사진 찍어보고 의심스러워가지고 수술하고 조직검사를 나중에 보니까 조직검사가 하니까 암이란 걸 알고 대학병원 갔다 이런 뜻이죠. 별 의미 없는데 쓸데없는 걸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자, A대학병원에 700만 원 중에 병차가 400만 원 있다. 그럼 돌아가서 여기에 700만 원 중에 병차 400만 원 써놔야 되죠. 계산하려면은. 그죠? 병차 700만 원 중에 병차 700만 원 중에 병차 400만 원 써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B병원에 400만 원 중에 항암주사로 1회 100만 원, 기타 주사로 50만 원 있다. 자, B병원에 그러면 뭐예요? 400만 원 중에서 뭔 얘기예요? 항암주사는 암주사로 특약해서 암주사는 기본용에서 보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주사료는 상계 비특약에서 보상하니까 50만 원을 체크해놔야 되죠. 50만 원. 50만 원을 체크해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시한방병원 의료비 520만 원 중 협진을 양방 가서 한 게 150만 원 있다. 자, 시한방병원 의료비 520만 원, 올 한방병원은 비급여는 면책이죠. 면책인데 이 중에서 양방 협진을 가서 150만 원 쓴 게 검사받은 거는 보상해줘야 되죠. 그럼 양방 150만 원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써놔야 된다. 옆에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지의원에 안검 내반증으로 쌍꺼풀 수술했는데 눈찔림으로 인해서 했다. 이거는 뭐예요? 쌍꺼풀 수술은 미용 수술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데 이런 질병을 한 거는 보상해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상해준다. 보상해주라고 조건을 따라 놓은 거죠. 자, H병원 비급여 로비는 1회 도수 치료 10만 원으로 확인됐는데, 자, H병원의 도수 치료 10만 원이 도수 치료다. 이건 뭐에서 해주라는 거죠? 상계 비급여 특약에서 해주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풀이 방법이 첫째 중요한 게, 자, 여기 병원별로 또 입원 의료비 이렇게 다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첫째, 입원 의료비. 어떻게 할지를 서두르지 말고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문제를 보고. 그러면 선택형 2라는 거 써놔. 선택형 2라는 거, 입원 의료비.
그죠? 자, 그 다음에 병원. A 대학병원. 그죠? A 대학교 병원. A 대학교 병원. 병원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A 대학병원.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대학병원 해가지고 기본형. 그죠? 기본형. 뭐, 이렇게 하든가. 기본형. 구분해줘야 돼요. 구분을. 풀이할 때. 그 선택형, 상계 비급여 특약하고 기본형을 가입했으면은 구분을 딱 하고 들어야 돼요. 그죠? 요걸 처음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풀지를.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시험장에서 헷갈려가 다 틀려버린다고. 그죠? 자, 그걸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약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그죠? 기본형. 약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뭐 복잡하게 보상, 대상, 의료비 이런 거 필요 없고. 그죠? 약식으로. 자, A 대학병원에 입원 의료비. 입원 의료비예요. 그죠? 얼마죠? 자, 계산 같이 풀어봐요. 자, 말을 해봐요. 자, 얼마? 200만 원 곱하기 90 더하기 300 곱하기 80 얼마? 240이요? 240에다가 180하고 하면 얼마? 아니, 요 계산 천천히 해야지. 얼마요? 180하고 38 있어. 240 하면은 420. 그럼 여기에 자기 부담금 얼마? 자기 부담금 80만 원. 자기 부담금 80만 원이에요. 그죠? 300, 500에다가 420 줬으니까 자기 부담 80만 원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딱 해놔야 돼. 자, 두 번째. 병차. 아까 전에 병차 400만 원 곱하기 50% 200만 원인데 150만 원 1일 10만 원 한도. 자, 길게 막 있을 필요 없이 어떤 사람들은 저 채점을 하다 보면은 여기다가 뭐 계산 문제를 풀어라는데 여기에 긴 얘기를 많이 써요. 뭐 이러면 병차는 뭐 이런 말로 쓰는데 다 필요 없어요. 시간 없어. 그 언제 다 해. 필요 없어요. 첫째, 계산 문제는 제3보험에서 계산 문제는 제일 끝에 보고 채점위원이 제일 끝에 보고 답만 맞으면 무조건 동그라미야. 왜? 이게 틀리고 답이 맞을 수는 없으니까 답만 맞으면 무조건 100점이야. 답이 틀리면 와서 보는 거지. 그죠?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상세히 있는 설명을 이제 기본 강의랑 총정리 강의 하시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거죠. 자, 입원 의료비, 자, 기본형 계산할 때 이거죠. 첫째, 요양급여 플러스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더하기 비급여 곱하기 80%. 이게 표준형이잖아. 그죠? 표준형이고. 선택형은 뭐죠? 요양급여 본인 의료비는 곱하기 90% 더하기 비급여 80%. 요거죠. 여기서 병실 차액은 제외. 면책 의료비는 당연히 제외죠. 명책 의료비는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제외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비만 치료했다, 뭐 쌍꺼풀 줬다, 보약 먹었다, 이건 당연히 제외되는 거죠. 여기서. 그죠? 병차 제외. 그럼 병차는 어떻게 하냐? 병차는 그죠? 병차에 곱하기 50%를 지급하는데 1일 10만 원 한도. 10만 원 한도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세 번째, 자기부담금.
연간, 계약일 기준 연간 200만 원 초과 금은 보상해준다. 요게 입원에 대한 치료비죠, 그죠? 나중에 약관을 보시면은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일일이 다 써주고 다 하면 좋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이거 썼다고 점수 많이 주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똑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명확하게.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럼 얼마에? 병원별로 하라 그랬으니까 병원별로 420하고 150 하면 자, 570만 원. 요까지는 다 맞췄겠지. 민숙이 형, 여기까지 맞췄지? 거의 다 맞췄지. 요거는, 여기서부터 틀리기 시작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지. 그냥. 두 번째. 자, B병원. 예, 기본형. B병원은 주사료 50만 원이 있으니까, 아까 주사료 옆에 써놨죠, 그죠? 50만 원 있으니까, 기본형하고 상계 비급여 특약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형. 자, 이번 유럽이 150만 원 곱하기 90% 더하기 350만 원이죠, 그죠? 350만 원 곱하기 80% 하면 얼마? 415만 원. 이거죠. 여기에 자기부담금 얼마? 300, 400, 500에서 415만 원 나왔으면 85만이 자기부담금이요? 85만 원. 맞죠? 350에서 150 하면 3, 4, 500에서 415만 원 줬으니까 자기부담금 85만 원 나오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병차 없죠? 병차 없고 자기부담금 계산했고 이거 하나뿐이네, 그죠? 자, 여기에 항암제 저는 기본형에서 보상하니까 보상한 거예요, 그죠? 주사료라도 항암제 주사료는 기본형에서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중에 모르면 약관을 보면은 항암제나 희귀약품에 대한 주사료는 기본형에서 보상합니다. 그죠? 그 외에는 다 상계특약에서 보상하고.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료 특약. 자, 얼마? 50만 원. 이건 어떻게 해요? 빼기 맥스 2만 원. 15,000원. 얼마? 48만 원. 맞아요. 3. 15만 원 빼는 그 왜 자꾸 그걸 헷갈리게 해? 그죠? 이 50만 원에 대한 공제 금액이 뭐야? 비급여 상계특약은 2만 원 또는 보상 대상 로비에 30%를 공개하니까 자, 2만 원하고 30%인 355 15만 원이죠, 그죠? 15만 원이죠. 15만 원, 그러니까 35만 원 지급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415만 원하고 35만 원, 450만 원. 그죠? 450만 원을 공제한다. 4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거죠. 3번. C. 한방병원. 한방병원. 자, 예. 기본형. 한방병원 비급여료는 보상 안 해줍니다. 그죠? 1. 입원 의료비. 자, 200만원 곱하기 90% 더하기 양방협진관 150만 있으니까 아까 써놔는 그랬지, 옆에.
150 곱하기 80%. 이건 얼마예요? 298, 180하고 58, 44, 12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이 되네, 그죠? 300만 원. 기본형에서. 자, 이거 다인가요? 자기부담금. 350이니까 50만 원이 되네, 그죠? 자기부담금 50만 원. 4번. 자, D 요양병원. D 요양병원. 혈관성 치매로 100만 원에 300만 원. 요양병원도 의료기관입니다. 그죠? 정부에서 공인된 불법을 하는 게 아니라 공인된 의료기관이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니까 당연히 보상 다 받는 거예요. 실손도.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암보험을 암 진단 받고 암 입원 치료했을 때 요양병원 가면 입원비 주니 안 주니, 또 장기 입원한 사람들 장기 질병 입원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하고 이하고 틀린 거다. 그죠? 그건 입원 약관에 정한 입원 대상이 됐냐 안 됐냐 문제고, 이건 뭐예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 적용자로 발생한 의료비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요양병원 그도 된다. 그러면은 2번 100만 원 곱하기 90% 더하기 300만 원 곱하기 80%. 이거는 얼마죠? 90만 원하고 24. 그러면 330만 원이 되나요? 330만 원. 응? 맞아요. 자, 자기부담금은 자기부담금 70만 원. 자, 여기서 문제를 풀 때 항상 문제를 풀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5번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자기부담금이 계약일 기준이에요. 그죠? 계약일 기준 연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보험의 계약일이 언제? 2017년 4월이니까 2018년 4월이면 끝나야 돼. 그죠?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계약일 기준으로 연간이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의 사고 질병이에요. 뭐예요? 질병 모두, 상해 모두, 질병 상해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부담금 계산할 때. 그죠? 질병 모두, 상해 모두 합친다는 거지. 합쳐서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시선을 전혀 이제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어렵게 가르친 게 아니라 저는 쉽게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주 기초를 덜 다져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계약일 기준 자기부담금은 계약일 기준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보상해 주는데 그게 질병 모두, 상해 모두를 포함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병차는 저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병차는 안 되죠. 왜? 여기서부터 아마 병차는 빠져나왔어. 병차는 자기부담금 그거 빠져나왔어. 병차에는 왜? 특실에 사용한 사람들, 국민들 세금택인데 건강보험료가 특실에 사용한 사람들 또 준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부담금. 병차를 빠져는 제외된 거죠. 그럼 뭐예요? 자, 자기부담 계산해 볼게요. 이어서 마무리 지어야 되죠. 자기부담금은 계약일 기준 1년이 지났으니까.
얼마? 80 더하기 85 더하기 50 더하기 70 그럼 얼마예요? 285만원 으로 자기부담금 85만원 지급. 여기서 지급하고 넘어가야 돼. 돈 주고 가야 돼. 85만원 산출했어요? 85만원 산출했어요? 제가 딱 1분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기 85만 원 저것을 보험회사에서 줘요. 보험회사 주는 거예요. 자기부담금은. 그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줘요. 자기부담금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고, 그죠? 본인부담 상한제 환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거죠. 그죠? 85만원. 자, 됐죠? 80원 맞췄어요? 맞춘 사람? 85만원까지. 그럼 다 맞은 거죠. 그죠? 그리고 30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쪽.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질문하셔도 돼요. 네. 아니, 비급여 주사위 특약. 예. 저 50만원, 35만원인데 저거 자기부담금 계산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기본형만 자기부담금 뭐예요? 상계 비급여 특약이라는 거는 상품이 별도 상품이에요. 그죠? 보험료를 더 주고 가입하는 거예요. 별도 상품이에요. 기본형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상품을 짜서 그럴 뿐이지. 거기는 뭐예요? 자기부담금 얘기가 약관에 없죠. 그죠? 자기부담금. 자, 이 기본형만. 예.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부담금은 계약일 기준 연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계약일 기준 연간에 1년이 되어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넘어가면 틀리죠. 그죠? 자, 이거 집에 가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기부담금 개념을 정확히 하도록. 그죠? 이번 기회에는 자기부담금을 확실하게 테스트 하려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죠? 자기부담금. 병차를 포함하고 기본형이다. 상해 질병 모두. 상해 질병 모두. 옛날에 과거에 2009년 10월 약관은 합해서였는데 지금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상해 입원 질병이. 그리고 입원에만 있는 거죠. 자기부담금은 통원은 없죠.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시도록. 자, 그 다음에 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병원. 그럼 여기서 이 병원까지 계산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4번, 5번. 이 병원. 자, 이 병원. 자, 1, 2번, 2번. 시험장에도 가능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한은 이런 패턴을 가지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면요, 채점을 해보면 10명 중에 2명은 반드시 틀려요. 제가 한 10년 동안 채점을 해보면 수천 명을 채점해봤는데, 항상 잘 나가다가 이렇게 틀리는 거죠. 엉뚱한 걸 한다고. 왜 이렇게 해야 점검할 수 있어요. 사고를 일치 않게 위해서. 자, 300만 원 곱하기 90% 더하기 500만 원 곱하기 80% 하면 얼마? 670만 원. 자, 여기서 여기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한번 검토하고 갈게요. 본인부담 상한제란다. 보상 한도액. 보상 한도액. 자, 보상 한도액은 뭐예요? 이번 통원 어디에 해당돼요? 2번만, 그죠? 2번. 자, 기본형하고 상계특약은 어떻게 돼요? 예? 특약은 다. 그렇죠? 특약은 특약대로 보상 한도 따라 있잖아요. 그죠?
350, 250, 300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본형에만 해당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형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또 따져봐야 될 게 하나의 사고의 질병이에요. 실무자 되신 분. 이번이면 토탈 보상 한도에 따질 때 하나의 사고 질병이죠. 그죠? 하나의 사고당 내가 가입한 금액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줘야 하나. 하나의 사고 질병당 수백 번 그랬는데, 그죠? 하나의 사고 질병이에요. 그러면 기간은 관계없죠. 지금 보험 상품은 기간에 관계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보상 한도 끝날 때까지 하는 거죠. 그죠? 기간에 관계없이. 자, 그러면은 지금 위암하고 치매가 있는데 치매는 안 되겠죠. 그죠? 여기에 치매 보면 혈관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한 번 간 것 뿐이야. 그 본인 의료비가 400만 원 발생 안 해서 그럼 여기는 보상 한도가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죠? 그런데 위암에 대해서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위암에 대해서 보상 한도 따져볼게요. 첫 번째 A대학병원에서 570. 그 다음에 또 B병원에서 850, 415만 원, 450. 그 다음에 C한방병원에서 3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670. 치매는 제외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부담금. 아까 전에 여기 자기부담금 중에서 치매가 어디 거예요? 치매가 B병원, C한방병원 치매죠. D요양병원으로 갔어. D요양병원 치매야. 70만 원을 빼야 된다. 그죠? 70만 원 빼뿐이 뭐예요? 215만 원이 되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테스트를 이렇게 시험은 안 나오겠죠. 그죠?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몇 가지를 안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시험을 이게 저걸 테스트하기 위한 거니까 215만 원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15만 원이 자기부담금 초과에 되는 거죠. 이게 15만 원. 그래서 다 줘도 위암에 대해서 이것까지 다 합해 줘도 보상 한도에 얼마예요? 뭐 2천만 원 넘어요. 전자계산기 한번 두드려 봐요. 백단위만 해도 2천 없어요. 1030, 1900, 1970. 넘어요? 아, 2000 딱 되네. 뭐 계산이 뭐 2000에서 빼기 15만 원 하면 안 넘어요. 안 넘어요? 네. 그럼 안 넘어 얼마 나왔어요? 2000에서 15 빼면? 뭘 또? 에? 저기 450에 비급여 주사를 최대한 포함되면 안 되지 않아요? 450에 어디? 미안해서 여기 410 415 415대 그래 맞아요. 415 그죠? 415대 되네 그죠? 415 계산은 570, 415, 300 1970 그러면 이거 670만 원 다 줘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이거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꼬아서 많이 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고민해서 꼬아낸 거지. 뭐 이렇게 시험에 어렵게 나올지는 않죠. 나와도 자기 부담금 하나만 묻거나 보상 한도 하나만 묻겠죠. 그죠? 그렇게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 자, 됐죠?
자, 여기까지 다 맞은 사람. 그럼 합하면 얼마예요? 자, 다시 본인이 시험장에서 금방 풀어보고 다시 돌아서서 자기가 또 풀어보니까 아마 기억이 많이 남고 뭐가 틀렸는지도 알 거예요. 복습이 다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원치료 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 처방은 아무리 꼬아가지고 어렵게 나와도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죠? 외래 처방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낼 게 없습니다. 자, 이 외래 오로비. 자, 이것도 마찬가지. F병원. 자, 이것도 기본형, 그죠? 기본형. 위장 용종 제거술을 했으니까 요양급여 본인 부담을 하고 비급여 15만원 빼기 맥스 얼마? 1.5 그죠? 15,000원 그죠? 아니면 5,000원짜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1하고 5 이렇게 쓰든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15,000원. 그 다음 얼마? 0.5 더하기 2 가능한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지금 선택형 2를 가기 위해서요. 선택형 2. 선택형 2면은 요양급여 본인부담분 플러스 비급여 합한금액에다가 공제금액을 해가지고 보상 한도 범위 내에서 주는 거죠. 공제기준금액하고 공제금액은 선택형 2는 정액, 병원급별로 정액 혹은 공제기준금액의 중에서 큰 거를 주잖아요. 그죠? 큰 걸 공제하잖아.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선택형 2, 외래 선택형 2. 요양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 비급여, 빼기 공제금액,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공식이. 자, 요양급여 본인 부담분, 요거는 하면 되고, 그러면 5만원 더하기 10만원 되는 거죠. 공제금액은 뭐예요? 공제금액은 병원별 정액, 선택, 옛날 과거 선택처럼 병원별 정액하고, 그 다음, 공제기준 금액 중에서 큰 걸 하는데, 큰 걸 빼주는데, 이 공제기준 금액에서는 요양급여 10% 더하기 비급여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본 거 감이 왔죠? 그래서 15만원 빼기 맥스. 여기가 F병원이니까 정액으로 F병원 15,000원. 그죠? 공제금액. 그 다음에 요양급여의 본인부담 10% 공제기준금액이죠. 5만원에 대한 10% 5,000원 0.5 더하기 10만원에 대한 20% 2만원. 그래서 2만 5천원 빼야 되니까 13만 5천원. 이렇게 돈 주는 거죠. 12만 5천원. 12만 5천원. 맞아요?
이거 계산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머리로는 12만 5천 원 해놓고 쓰기를 13만 5천 원 쓰는 경우도 있고 실제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면 그럴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항상 점검을 다시 하도록 돌아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써놔야 돼. 이걸 다 쓰라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지위원. 자, 지위원도 뭐 쌍꺼풀 수술을 했으니까 기본형 뿐이죠. 기본형. 자, 쌍꺼풀 수술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죠? 30만 원 빼기 맥스. 의월이니까 1만 원 플러스 10% 1 더하기 20% 4. 이 콜은 금액이 뭐예요? 25만 원인데 한도로 20만 원 지급. 자, 외래 통원으로 비해서는 항상 한도를 걸어두는 게 기본이죠, 그죠? 3번 H병원. 이거 기본형. 자, 허리 통증으로 도수 치료했다 그래서요. 도수 치료 비급여 의료비는 상계특약에서 계산하는 거죠. 자, 기본형에서 첫째 1만 5천 원 1만 5천 원 빼기 맥스. 자, 병원이니까 얼마예요? 병원이니까 1만 5천 원이잖아. 1.5. 또 비급여, 요양급여 1.5에 대해서 얼마예요? 20%. 요양급여는 빠져야지. 그러니까 볼 일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빵이 되는 거지, 그죠? 제로. 그죠? 기본은. 빵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예? 빵이 되는지 모르는데 몇 빵이 돼요, 그게? 이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병원별 금액하고 요양급여 10%하고 요양급여 10%가 15,000원 10% 1,500원 1,500원 더하기 비급여는 빵이니까 결과죠, 그죠? 요거 되니까 여기. 자, 지금부터는 시간관계사 여러분들 기초과정이 아니라서 1개월 기초과정과 5월 총정리 과정을 거쳐서 모의고사 반이라서 일일이 상세한 거는 다 설명 못 드립니다. 그죠?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사료 특약. 주사료 특약이죠. 자, 10만원 빼기 맥스 2만원 3만원 얼마? 7만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4. I1. 항문농 수술은 비급여 면책. 필요하면 비급여 면책이라고 써두든가. 비급여 체질 항문질환 비급여 면책이죠. 2만원 빼기 맥스 1.5 하고 0.2 더하기 0이죠. 1.5가 되는 거죠. 뭐 5,000원 되겠네, 그죠? 5,000원. 그러면 다 합하면 얼마예요? 12만 5천원 하고 32만 원. 그 의원은 만 원이라서 만 원. 아이 의원이니까 만 원이지. 의원 만원. 의원 만원. 32만 원. 32만원 넘을 거 아니에요. 40만 5천원.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의원은 10,000원, 그죠? $395,500,000하고 405,000원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자,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맞췄어요? 이제 보니까 맞은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따라하다 맞은 거예요. 처방조제비. 처방조제비. 재산보험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착각이나 누락 이런 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죠? 자, 제약구. 1번 제약구. 자, 종양 제거 수술하고 2만원, 5만원, 3만원, 5만원 했어요. 5만원 빼기 0.8 하고 뭐죠? 2만원에 대해서 10% 0.2 더하기 0.6 똑같네, 그죠? 42,000원. 42,000원. 두 번째 K약구. 자, 쌍꺼풀 수술 돈 준다 그랬어요, 그죠? 15만원 빼기 0.8 0.5 플러스 2 얼마죠? 125,000원. 한도 10만원. 이건 아니네, 그죠? 한도 10만원. 항상 한도가 나온다는 거. L약구 3만원. 자, 고름이 안 되죠, 그죠? 0.8 제로죠, 그죠? (0.8에다) 0.3 뭐 제로죠. 0.3 더하기 제로 하면 0.8이겠네, 그죠? 그러면은 22,000원. 이래도 되겠네요, 그죠? (164,000원) 그죠? 164,000원 맞췄어요? 이거는 맞은 거네, 그죠? 맞았어요? 이거는 아, 이걸 맞췄을 거 아니야? 맞췄어, 안 맞췄어? 왜 틀렸어요? K61은 보상해주는 직장. 보상하지 않는 거에 자주 나오는 게 치질 질환, 그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자주 나온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그죠? 길거나 복잡한 건 안 내고 간단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주 한 10개 내외로 있으니까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절대 머리로 눈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실무자들, 고참들. 절대 학생들은 모르니까 뭐 지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가 모른다 생각하고 일일이 하나 다 이렇게 하는데 고참들이나 저런 분들은 대충 머리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전에 가서는 다 틀립니다.